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동 표현을 그 상대적인 개념인 능동 표현과 견주어 가면서 이 피동 표현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그다음에 피동 표현을 실현시키는 방식에는 어떠한 방식들이 있는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능동 표현을 중심으로 피동 표현으로 바꿨을 때, 자, 어떠한 변화 지점들이 생기는지, 자, 이와 관련된 학습을 했고, 자, 오늘은 통사적인 측면에서 이 피동문이라고 하는 문장이 어떠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 요거 정리하고 나서, 자,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세 문제, 그 기출문제 풀이까지 해서 이 피동 표현 전체를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피동문의 첫 번째 특성을 보면, 자, 피동문의 서술어는 완결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부사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을 요구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예문을 보면 도둑이 순경에게 잡히었다. 자, 이렇게 접사를 사용했으니까 파생적 피동문이 될 텐데, 자, 이것을 능동문으로 바꿔보면, 자, 순경이 도둑을 잡았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순경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능동 문장을 도둑이 순경에게 잡히었다라고 피동 문장으로 바꿨는데, 자, 요때 잡히었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앞에 있는 요 순경에게라고 하는 부사어를 요구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교문법에서는 이 부사어를 요구한다라는 측면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떠한 사람들은 때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어떤 이견들이 좀 있냐면, 자, 도둑이 누구에게 잡혔는지 초점화될 때는 필요한 게 맞지만, 자, 도둑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어떤 이런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굳이 누구에게 잡혔는지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순경에게가 수의적 성분이지 필수적 성분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부사어를 요구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학교문법도 이 부사어를 요구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너희들이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을 보면, 자, 피동문의 부사어는, 자, 부사어 자리에 놓이는 이 명사의 성질에 따라서, 자, 그 자리에 유정명사가 왔을 때는 에게라고 하는 조사를 쓰고, 무정명사가 왔을 때는 에라고 하는 조사를 쓴다. 자, 이 형태긴 한데, 유정명사가 왔냐, 무정명사가 왔냐에 따라서 에게를 쓸 때가 있고, 에를 쓸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예문을 보면, 범이 포수에게 잡히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부사어 자리에 지금 놓인 포수라고 하는 이 명사가 지금 유정명사, 사람이니까 유정명사잖아. 자, 그때는 에게라고 하는 조사를 쓰고, 자, 온 마을이 폭풍에 휩쓸렸다라고 하는 요 피동문에서, 자, 폭풍에 해당되는 요 부사어 자리에 놓인 폭풍은, 자, 사람처럼 유정명사가 아니잖아. 자, 그때는 폭풍에게 휩쓸렸다가 아니라 폭풍에 휩쓸렸다, 이렇게 에를 쓴다는 거야. 에게 대신에 에를 쓴다는 거야. 자, 근데 이것도 너희가 자꾸 뭐 유정명사는 에게, 무정명사는 에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 자리에 상대적인 어떤 조사를 집어넣어 보면 부자연스럽거나 좀 어색하게 느껴져. 자, 범이 포수에 잡히었다.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자, 온 마을이 폭풍에게 휩쓸렸다. 자, 이것도 너희가 봤을 때 좀 어색하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의 암기의 영역이 아니고 너희가 문장에서 대응해보고 집어넣어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를 뭐 그냥 외워야 되는 어떤 사항들처럼 그렇게 머릿속에 강박관념을 가지 않아도 돼. 자, 그리고 3번은 2번과 연결지어서 같이 알아두면 되는데, 자, 피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동사라고 하는 용언의 특성, 그 종류에 따라서 대체적으로는 아까 2번에서 봤었던 것처럼 에게나 에를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자, 그걸 대신해서 뭐뭐에 의해서 내지는 뭐뭐에 의해, 자, 이런 것을 쓸 때가 있다. 자, 이거는 그 서술어 자리에 어떤 피동사가 왔냐에 따라서 그 특성 때문에 생기는 건데, 자, 예문을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철수에 의해 풀렸다라고 했어.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위에서 2번에서 봤었던 것처럼 보면, 자, 철수라고 하는 유정명사가 왔으니까 에게가 쓰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서술어 자리에 풀다라는 서술어가 왔거든. 근데 이런 풀다라는 서술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때문에, 자, 이때는 철수에게 풀렸다보다는 철수에 의해서 내지는 철수에 의해 풀렸다. 자,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야. 자, 이거는 근데 그 동사, 여기 서술어 자리에 오는 용언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어떤 용언이 왔냐에 따라서 뭐 에게나 에가 쓰일 때가 있고, 또 어떤 용언이 왔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쓰이는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너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성을 보면, 자, 피동사는 목적어를 취해서 타동사가 되기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목적어를 취해서 타동사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 피동문이라고 하는 문장은 특성상 대체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는 문장 내에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을 가지지 않아. 자, 이게 일반적인 특징인데, 자, 때에 따라서는 아주 특수하게 목적어를 가지기도 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왼쪽의 예문을 보면, 자,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라고 했을 때 이 잡혔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도둑이라는 주어와 경찰에게라고 하는 부사어를 가져. 자, 너희가 봐서 알겠지만 이 문장 속에는 지금 목적어 없고, 대체적인 피동문은 이렇게 목적어 없는 게 일반적이야. 자, 그런데 오른쪽 예문처럼, 자, 이렇게 특수하게 잡히긴 잡혔는데 어디를 잡혔는지 초점화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더러 특수한 예문들에는 목적어가 들어가기도 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이때는 잡혔다가 서술어인데, 자, 도둑이라는 주어,
그다음에 경찰에게라는 부사어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잡히긴 잡혔는데 어디를 잡혔는지 자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기도 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대체적인 어떤 특성상으로는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 게 피동문의 특성인데 때에 따라서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목적어가 들어가기도 한다 정도로 너희 머릿속에 잡아두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타동사가 되기도 한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동사 배울 때 용언 배울 때 자 우리가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자동사라고 배웠고 목적어를 요구하면 타동사라고 배웠잖아.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목적어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잡혔다라고 하는 서술어 자체가 타동사의 성격을 가진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자 다섯 번째 특성을 보면 자 피동사도 사동사처럼 모든 동사에 걸쳐 다 대응되지는 않는다. 자 피동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접사를 사용한 파생적 방식이야. 자 접사 이희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동사를 우리가 피동사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걸 사동표현 배울 때도 이렇게 배웠거든. 자 사동사도 모든 동사에 다 대응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었어. 자 예문을 보면 책상 위에 연필을 놓았다. 자 이건 능동문이지. 자 근데 이것이 우리가 피동문으로 바뀔 때 책상 위에 연필이 놓였다. 자 이렇게 서술어 자리에 지금 접사가 결합을 해서 피동사가 되기도 해. 자 놓였다 같은 경우는 원래 놓다에 자 여기에 이라고 하는 피동접사를 붙이고 여기에 얻다가 붙은 거지. 자, 얻과 다가 붙은 거야. 자, 이렇게 이라고 하는 파생접사를 붙여서 피동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자, 모든 동사가 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밑에 예문을 보면, 자, 서랍에 연필을 넣었다라고 돼 있거든. 이거는 능동문장이잖아. 자, 근데 이걸 피동문으로 바꾸면 서랍에 연필이 너희였다. 자, 근데 이때 너희였다는 자, 넣다라는 어간에 이 넛이라는 어간에 자, 이를 붙이고 여기에 엇을 붙였는데 자, 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붙였는데 자, 너희였다라는 말은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자, 이때는 넣어지다라고 하는 통사적인 방식, 보조용어를 통한 통사적인 방식으로 쓰이지 이렇게 너희였다처럼 이라고 하는 접사를 붙여서 피동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피동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자, 능동문에 나오는 그 어떤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이렇게 피동사가 성립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자, 이렇게 너희들 머릿속에 알아두면 되는데 내가 여기 밑에다가 자, 피동사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제약이 있는 동사를 내가 써놨거든. 자, 이런 것들은 이희리기라고 하는 이 파생접사, 이 피동의 의미를 가지게 만드는 파생접사가 일반적으로 붙지 않는 어떤 그런 용어들이야. 자, 그런데 너희들 이런 것들 다 외울 거야? 이거 외울 수가 없잖아. 자, 이건 너희들이 그냥 집어넣어보면 돼. 집어넣어봐서 너희들이 적용해보면 금방 할 수 있는 걸 이걸 또 이렇게 막 강박관념을 가지고 외워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주다 하나만 갖고 보면 우리가 이희리기라고 하는 이 피동에 관련된 접사가 있었잖아. 그러면 주이다. 너희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지? 주희다, 주리다, 주기다 이런 말 쓴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주어지다 이렇게 통사적인 측면에서는 성립이 되지만 파생적인 측면 이렇게 접사를 붙이는 파생적인 측면이 성립되지 않는 용어들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이 외워야 될 영역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웠었던 그 원리를 적용해 보면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 자,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집어넣어 보면 판단할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넘어가면 돼. 자, 그리고 너희들이 시험장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그런 접사를 붙여보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피동사가 다 성립되는 것은 아니구나. 자, 그 특성만 너희들 머릿속에 좀 잡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6번과 7번 두 개 남았는데 자, 주어진 능동문에 대해서 피동문이 대응되지 않거나 내지는 피동문은 있는데 그 피동문에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가 있다. 자, 피동문이나 능동문이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인 문장이 성립되지 못하는 그렇게 공백이 생기는 문장들이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예문을 보면 철수가 꾸중을 들었다라고 돼 있거든. 자, 이건 능동문장이지. 자, 그런데 이 능동문장을 피동문장으로 바꾸면 자, 꾸중이 철수에게 들렸다 이렇게 돼야 돼. 자, 근데 꾸중이 철수에게 들렸다는 문장 자체가 어색하잖아. 너희들 이런 문장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근데 만약에 이 꾸중이 아니라 꾸중 소리였다면 자 꾸중하는 소리 꾸중 소리였다면 자 꾸중 소리가 철수에게 들렸다가 성립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꾸중 자체가 들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자 이렇게 능동문은 존재하지만 그에 대응되는 피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문장들이 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예문들은 보면 이 예문들은 피동문인데 자, 역으로 피동문은 존재하지만 그에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다는 얘기야. 자, 철수가 슬픔에 휩싸였다. 자, 요거는 이라고 하는 접사를 사용해서 피동문을 만든 건데 이 피동문은 능동문으로 바꿨을 때 슬픔이 철수를 휩쌌다.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이 슬픔이 철수를 휩쌀 수 없는 거잖아. 너희 이 문장 자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잖아. 자, 그러니까 피동문 자체는 성립을 하지만 그에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문장들이 있구나. 자, 그리고 내가 사동 표현할 때도 뭐 사실을 숨기다 내지는 짐을 옮겼다 뭐 이런 표현들을 설명할 때 어떤 주로 비유적이나 관습적인 어떤 표현들, 관용적인 표현들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공백들이 생긴다라고 했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기가 막히다, 눈이 뒤집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거든. 자 그런데 피동의 형태로 돼 있어. 근데 이런 피동의 형태를 다시 능동의 문장으로 만들기가 어렵고 그런 능동문에 공백이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렇게 피동문은 존재하지만 능동문이 없거나 자 역으로 능동문은 있지만 피동문이 성립되지 않는 그러한 예문들이 있다. 그러한 문장들이 있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7번은 자 중요도가 아주 높은 거야. 자, 같은 형태의 말이
피동사와 사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자, 형태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똑같은 단어에서 피동으로 쓰일 때도 있고 사동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자, 이거는 동음이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같은 단어에서 같은 단어가 피동사로 쓰이거나 사동사로 쓰이는 그렇게 둘 다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접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동에서도 이희, 리기, 우구추라고 하는 7개가 있었고, 자, 피동에도 이희, 리기라고 하는 4가지가 있었잖아. 자, 그러면 사동과 피동에 이희, 리기라고 하는 4개의 접사가 지금 이렇게 중복이 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다에 이가 붙은 거고 보다에 이가 붙은 거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배웠어. 자, 우리 아까 전에 뭘 배웠었냐면 피동문에 대한 특성을 내가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피동문은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배웠거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아주 특수한 예문이라든가 내지는 초점화 때문에 목적어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체적인 피동문의 특성은 목적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동일한 단어가 피동의 의미로 쓰였냐 사동의 의미로 쓰였냐. 자, 이렇게 접사가 4가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그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자, 이걸로 100% 구별을 하긴 어려워.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어떤 특수한 예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뭐 문장의 어떤 의미적인 측면도 고려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목적어가 있냐 없냐. 자,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목적어가 있는 문장은 사동 문장이 대체적으로 많고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피동문으로 쓰일 때가 많아.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동문을 배우고 왔으니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봐봐. 사동문을 우리가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자, 목적어가 없던 문장도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으로 바뀔 때 목적어로 바뀌었잖아. 자, 그리고 원래 목적어가 있던 문장은 목적어를 그대로 두고 주동문의 주어가 부사어로 왔었잖아. 자, 우리가 학습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사동문은 필연적으로 목적어로 가질 수밖에 없어. 원래 목적어가 없었던 문장도 사동문으로 바뀌면 원래 주동문의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기 때문에 자, 목적어 자체를 안 가질 수가 없어. 자, 그런데 피동문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목적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 너희들이 걸을 수 있는 것은 그 문장 내에 목적어가 보이면 그 접사는 사동의 의미로 대체적으로 쓰였을 거고,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데 접사가 이희리기라고 하는 접사가 쓰였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는 피동문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의미를 어떤 행위를 당하는 의미인지 이렇게 판단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7번째 특성은 우리가 사동과 피동이라고 하는 형태의 동일성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형태가 동일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1차적으로 나눌 수 있느냐. 자, 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니까 잘 학습을 해둬야 돼. 시험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 학습을 마무리했으니까 자, 기출문제가 3문제가 있는데 이 3문제 기출문제 풀이까지 해서 우리가 전체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126번 문제를 보면 2014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자,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자, 이에 대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을 따져라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보기의 자료에 갈리다 1과 갈리다 2라고 하는 이 동음이어가 나오고 나서 다시 갈리다 1을 보니까 그 밑에 뜻이 2가지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다이어야. 자, 이런 자료를 주고 난 다음에 밑에 지금 선택지를 줬는데, 자, 조건 한번 따져볼게. 1번 보니까 갈리다 1을 보니까 갈다 1은 다이어겠다라고 했거든. 자, 갈다 1 자체가 다이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이 2가지 이상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갈다에 지금 1번의 의미가 있고, 자, 갈다에 2번의 의미가 있어. 자, 동일한 단어의 뜻이 2가지가 있는 거니까 이건 다이어겠군이라는 이 조건이 성립하는 거지. 자, 그럼 1번은 맞는 거고, 자, 2번에 보니까 갈리다 1과 갈리다 2를 보니 자, 갈다 1과 갈다 2의 품사는 서로 다르겠다라고 했어. 자, 그럼 이건 갈리다로 봐서는 안 되고 갈다로 봐야 되잖아. 자, 그러면 갈리다 1을 중심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서 갈리다, 콩이 갈리다라고 했는데 이걸 능동으로 바꿔보면 자, 콩을 간다가 되지. 콩을 갈다가 돼. 자, 그리고 자, 2번도 밑에 2번 갈다 1-2번도 보면 먹이 잘 갈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갈다로 바꿔보면 먹을 갈다. 자, 이렇게 성립이 돼. 자, 그럼 먹을 가는 거나 콩을 가는 거나 자, 이거는 행위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갈리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 자, 논이 깊이 갈리다. 자, 그럼 이것도 갈다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봐야 되니까 논을 갈다지. 자, 논을 갈다야. 근데 논을 갈다라고 하는 행위도 자, 이 자체에서 금방 얘기했지만 행위적인 측면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도 품사는 동사가 돼야 돼. 자, 근데 2번 선택지는 품사가 다르겠군 그랬으니까 여기가 틀린 거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3번 선택지를 보니까 갈리다 1을 보니 갈리다 1은 갈다 1의 피동접사가 결합된 형태이겠군이라고 했어. 자, 근데 뒤에 피동사라고 하는 정보도 이미 주어졌고, 자, 갈다 우리 아까 전에 기본형을 자, 능동문으로 바꿔봤지만 갈다에 지금 뭐가 붙었냐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리가 붙은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은 성립이 될 수 있겠지.
그다음에 4번 보니까 갈리다 1-1을 고려할 때 갈다 1-1의 용례로 맷돌에 콩을 갈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바꿔봤잖아. 자, 우리가 2번 선택지 따지는 과정에 이렇게 갈다라고 바꿔봤거든. 그래서 맷돌에 콩을 갈다. 자,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4번도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5번 보니까 갈리다 2를 고려할 때 갈다 2는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의 의미겠군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것도 아까 전에 2번 선택지 따지는 과정에 만들어 봤어. 자, 논을 갈다. 그것은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선택지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27번 문제인데, 자, 2015학년도 6월달 모의평가 문제야. 자,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되는 것을 따져라라고 했는데, 자, 기역을 보니까 사동사로 쓰인 경우, 니은을 보니까 피동사로 쓰인 경우야. 자, 그럼 기역 자리는 사동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고, 니은 자리는 피동의 의미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럼 그렇게 구분하면 해보면, 자, 1번에 기역부터 한번 봐볼게. 자, 운동화 끈이 풀렸다라고 돼 있거든? 근데 이거는 풀게 한 게 아니라 풀어진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동의 의미가 아니라 피동의 의미인데, 지금 사동 자리인 기역에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틀린 거야. 자, 그러면 이 기역에 해당되는 게 틀렸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린 지금 문제를 어떤 평가를 위해서 풀고 있는 게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 풀고 있는 거니까 자, 나머지 것도 같이 한번 따져볼게. 니은을 보면 자, 아버지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지금 피로가 풀린 거잖아. 피로가 풀어진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피동이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선 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나왔으니까 자, 지금 니은은 맞은 거야. 자, 니은은 맞지만 지금 기억 때문에 틀렸으니까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고 자, 2번 선택지를 보니까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다라고 했어. 자, 근데 이때 업힌 것은 이 없는 행위를 당한 거잖아. 우는 아이가. 자, 그렇기 때문에 피동의 의미인데 지금 사동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지. 자, 그럼 이것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는데 자, 니은을 보니까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혔다라고 했어. 자, 이때는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게 한 거지. 자, 그러니까 사동의 의미거든. 근데 원래 니은 자리는 피동이 와야 되는데 지금 사동이 온 거야. 그러니까 요 자리도 지금 이렇게 틀린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뒤집혀 있었으면 맞는 얘기였을 텐데 지금 둘 다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자, 사동 하나 피동 하나는 나왔지만 자리가 기역 니은과 매칭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자, 3번에 보면 자, 기역 자리에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자, 마르게 했다는 거니까 이건 사동의 의미가 맞아.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라고 했는데 이때 말렸다는 이게 만약에 사동이나 피동이 되려면 기본형 말다에 리가 붙어야 되거든. 근데 친구를 말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 이 자체는 그냥 기본형의 어간이 말리야. 자, 이때 리는 접사가 붙은 형태가 아니고 어간의 기본형 자체에 리라는 말이 붙은 거지 이건 사동도 피동도 의미가 없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가 틀렸기 때문에 자,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자,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자, 그럼 이건 몸을 녹게 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사동의 의미. 자, 그럼 기역 자리에 적절하게 들어간 게 맞고 그 다음에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였다. 자, 그러면 이것도 녹게 한 거잖아. 자, 녹게 한 거니까 이 자체가 피동의 의미가 니은 자리에 와야 되는데 이 문장의 의미는 지금 사동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니은 자리가 틀렸어. 그래서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그럼 5번이 정답이 돼야 될 건데 5번을 보면 기억 자리에 보니까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게 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안겼다니까 사동의 의미가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아기 곰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안아줬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것도 피동의 의미가 맞아. 자, 그래서 사동과 피동이 적절하게 기억 니은과 연결된 건 5번이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28번 문제. 자, 2020학년도 6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자,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되는 옛길이 묶인 것으로 적절한 걸 따져라 라고 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 둘 점은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오류인 것 같아. 이 문제를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자, 그 이유는 내가 조금 이따 문제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선생님의 설명을 보니까, 자, 여러분 쓰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쓰이다는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므로, 자,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다라는 말은 한 단어가 피동사로도 쓰이고 사동사로도 쓰인다는 거야. 같은 단어가. 자, 이를 구별해야 되겠죠. 또한 쓰다는 동음이어나 다이어이므로 그 의미에도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음이어를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다이어를 갖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때로는 피동으로 때로는 사동으로 쓰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단어를 이해할 때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 자,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보지. 자, 그러면서 학습 활동을 줬는데 자,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인데 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해서 각각의 피동사와 사동사가 포함된 예를 들어보자라고 했어. 자, 근데 지금 단어를 5개 줬거든.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선택지 5개가 매칭이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지금 기역 자리에는 피동이 들어가야 되고 니은 자리에는 사동의 의미가 들어가야 돼. 자, 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 단어가 사동의 의미와 피동의 의미로 동시에 쓰이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자리도 잘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같은 자리인지도 기억을 잘 해야 돼.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보면, 자, 기역에 갈다. 자, 첫 번째 이 갈다를 갖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때 갈다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때 그때 쓰이는 갈다야. 자, 1번에 보니까, 자, 학생의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자, 그러면 새 친구로 갈아졌다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이것은 피동의 의미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박스에 있는 이 첫 번째 단어에 해당되는 피동 형태가 맞아. 자, 그러니까 얘는 맞는데, 자, 니은을 보니까, 자,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렸다라고 하는 건 갈게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동의 의미가 맞거든. 근데 이때 갈렸다는, 자, 위에 있던 갈렸다와 의미가 달라. 이건 동음이어지. 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동일한 단어에서 사동과 피동으로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동의 의미로서는 니은이 맞지만 이 자체가 다른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피동과 사동,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문장처럼 피동과 사동의 의미로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자, 1번에 그래서 오답이 참 많이 갔는데, 자, 지금 1번이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두 개의 단어가 동음이었기 때문에 그래. 자, 같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2번 선택지를 보면, 자, 2번은 요 깎다와 관련된 얘긴데, 자, 용돈이 이달에 10,000원이나 깎였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깎아진 거지. 자, 그러니까 피동의 의미가 맞아. 자, 그런데 니은을 보니까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였다라고 했어. 자, 이렇게 점수를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깎다에 이가 붙은 말에 니은을 보면 깎인 것은 깎아진 거잖아. 점수가 깎아진 거지.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사동의 의미라고 할 수가 없어. 깎게 한 게 아니라 깎아진 거니까 이건 피동의 의미니까 요 자리에 맞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피동문이 대체적으로는 목적어가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목적어를 사용하는 피동문도 있기 때문에 그 목적어의 유무만 가지고서 100%를 구별할 수는 없어. 자, 그래서 내가 그때 설명할 때도, 아까 전에 설명할 때도, 자,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고 1차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의미적인 측면에는 다른 것들을 더 고려해야 된다. 근데 대체적인 특성을 갖고 설명을 했던 거야. 자, 그러니까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다음에 3번을 보니까, 자, 이 묻다와 관련된, 자,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자, 내 친구는 가래떡에 꿀만 묻혔다라고 했어. 자, 그럼 이거는 묻다에 히를 붙인 말인데, 자, 이것은 가래떡에 꿀을 묻게 한 거지. 자, 그러니까 사동의 의미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야. 자, 그러니까 요 자리는 지금 피동이 와야 될 자리인데 사동이 왔으니까 이미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근데 니은을 보니까, 자, 누나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혔다. 자, 요것도 먹물을 묻게 한 거니까, 자, 이것은 사동의 의미야. 자, 그러면 사동의 의미로서는 맞는 건데 지금 피동 때문에, 지금 피동 자리에 사동의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다음에 4번과 5번을 보면, 자, 4번은 지금 여기에서 물다라고 하는 요 단어와 관련해서 지금 쓰인 거야. 자, 예문을 보니까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라고 했거든. 자, 근데 기억 자리는 지금 피동이 와야 되는데 이 문장의 의미는 아이 입에 사탕을 물게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물게 한 거니까 의미상으로는 피동이 아니라 사동이었기 때문에 요 자리에 적절하게 오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4번도 틀렸어. 자, 그런데 니은을 확인해 보니까, 자,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렸어. 근데 이때는 물다라는 말이, 자, 무는 행위가 당한 거잖아. 개에 의해서 그 무는 행위를 당한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피동의 의미인데 지금 니은 자리는 사동이 와야 되거든. 자,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난 5번이 정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오류라고 말을 썼던 건데, 자, 설명을 좀 해보면, 자, 일단은 요 쓸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다라는 요 쓸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건데, 지금 기역 자리는 피동, 그 다음에 니은 자리는 사동이 와야 정답이 돼. 자, 일단 기역을 보면 큰 마당의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자, 그러면 이것은 쓰는 행위가 당한 거잖아. 빗자루에 의해서 쓰러진 거지. 자, 그러니까 피동의 의미로서 적절한 게 맞아. 자, 그런데 니은 때문에 그런데, 자, 니은을 잘 보면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렸다라고 했거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원래 을이 왔을 때는 지금 사동의 의미가 맞아. 자, 다시 보면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을 쓸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정답이 돼.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만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쓰였잖아. 근데 우리가 품사 공부할 때 보조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의 여러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요 거실 바닥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목적어로서 성격으로 쓰여야만이 이게 지금 성립이 될 건데, 지금 만이라고 하는 보조사는 여러 성분 자리에 올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이 거실 바닥을 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거실 바닥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 자, 거실 바닥이 만약에 내 동생에게 쓸렸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 주어 자리거든. 그러면 주어 자리가
해당이 되면 이 문장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게 돼. 거실 바닥이 내 동생에게 쓸렸다, 쓰러졌다. 이렇게 지금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피동의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자, 우리가 문제에서 너희들을 좀 헷갈리게 하고 너희들을 좀 낚아보려고 지금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를 쓴 건데, 이 보조사는 여러 문장 성분의 자리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문장 성분임을, 이렇게 목적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임을 알 수 있을 때는 목적어 대신에, 목적격 조사 대신에 이렇게 보조사를 쓸 수 있지만, 자, 어떤 문장 성분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자리에 보조사가 쓰였을 때는 이렇게 목적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주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주어로 해석된다면 이 문장 자체는 사동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거든. 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좀 오류가 있다, 이 문제는 좀 잘못 만들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 거실 바닥만이라는 보조사를 거실 바닥 을로 해석을 해서, 자, 을 대신에 만이라는 보조사를 써서 출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맞았다 틀렸다 오류가 있다 없다를 통해서 뭐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풀이까지 포함해서 전체 피동편을 마무리했는데, 자, 우리가 피동편도 복습할 거리들이 꽤 많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우리 사동이나 우리가 최근에 마무리한 이 피동편이 항상 너희들이 시험 볼 때나 뭐 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영역이야. 그래서 복습 철저히 하고 너희들이 자주 봐서 좀 익숙하게 만들고 나서 또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부정표현과 관련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 거니까, 자, 그 부정표현 수업을 하기 전까지 복습 철저히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만나는 걸로 할게. 자, 공부한다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